안녕하세요. 부산성모병원 재활의학과 박호은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사경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선천성 근성사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경은 엄밀히는 고개가 돌아간 자세를 의미하고 일반적으로는 두경부, 즉 머리와 목의 자세 이상을 통칭하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고개가 돌아간 사경 외에도 옆으로 기울어지는 측경, 앞으로 기울어지는 전경, 뒤로 기울어지는 후경 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대개 영유아기 아동의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옆으로 기울어지는 증상으로 사경인지 확인하기 위해 내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경 자체는 진단이 아니라 증상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전체 원인의 60~70%를 차지하는 선천성 근육성 사경으로 오늘 주로 말씀드릴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30~40%는 목 근육의 구조 이상을 보이지 않는 비근성 사경이고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영아기 발달 과정에서 비대칭을 보이는 자세성 측경, 눈의 문제를 보상하면서 기울어지는 안성사경, 신경발달성 질환이나 두경부 구조 이상, 그 외에도 외상, 종양, 염증이나 감염 등이 사경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은 주로 흉쇄유돌근이라고 하는 경부 근육이 두꺼워지고 짧아지고 섬유화됨으로써 생기는 사경으로 100명 중 1명 내지는 5명에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근육 구조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궁 내에서의 태아의 자세로 인해서 근육이 과도하게 늘어나거나 근육에 혈액 공급이 안 되거나 외상을 입었거나 하는 그런 원인이라는 가설이 있지만 명확히 아직까지 규명된 바는 없습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의 근성사경을 보이는 아동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 흉쇄유돌근이 단단하게 만져지면서 사경 쪽인 왼쪽으로 고개 기울임이 나타나고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지 못하면서 사경 반대쪽인 오른쪽으로 턱이 돌아가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아동이 누워있을 때도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리기 때문에 뒤통수가 납작해지는 두상 변형, 즉 오른쪽 사두증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천성 근성사경 아동 10명 중 1명꼴로 발달성 고관절 이형성증이라는 골격 문제가 동반될 수 있습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의 진단은 문진, 신체 진찰, 영상 검사를 종합해서 이루어집니다. 먼저 아동의 자세에 대해서 문진을 하고 이러한 점에 대해서 아동의 발달을 고려한 신체 진찰을 합니다. 고개 기울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만져지는 멍울이 있는지, 머리, 목을 움직이는 범위에 제한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또한 동반된 사두증이나 고관절 상태도 확인합니다. 확진 검사는 경부 초음파 검사로 섬유화되고 두꺼워진 근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져지는 멍울이 없다고 해서 근성사경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진단을 위해 초음파 검사가 필수적입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은 재활치료를 통해 90% 이상의 아동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 조기에 치료할수록 근육의 섬유화된 정도가 적을수록 머리, 목 움직임 제한이 적을수록 예후가 좋습니다. 재활치료의 목표는 짧아진 근육을 늘려주고 부족한 근력을 올림으로써 두경부 움직임을 정상화하고 경부와 체간의 대칭성을 확보하고 2차적으로 발생하는 두상 변형과 자세 이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있습니다. 근성사경 아동의 약 10% 정도에서는 6개월 이상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목의 움직임 제한이 남는 경우에 수술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선천성 근성사경 같은 경우에는 치료 기간으로 말씀드릴 수 있다기보다는 목간호기 발달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한 6~7개월 정도지만 그 이전 시기에 가장 먼저 우선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 목 움직임의 정상화입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아동이 고개를 돌리지 못하고 기울이지 못하는 각도가 있기 때문에 그 각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정상 각도까지 회복시키는 스트레칭 운동이 위주가 되다가 목간호는 힘이 한 3~4개월 정도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칭보다는 이제 양쪽의 근력 비대칭성을 대칭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근력 운동 위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근력 운동은 여러 가지 자세에서 할 수 있어서 보호자분들께 교육해드리고 가정에서도 열심히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가능하고 신생아 때 이제 조리원이나 혹은 출산 직후에도 이미 좀 만져지는 멍울이 있다거나 혹은 고개를 아기가 한쪽으로만 돌린다거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소아과에서부터 미리 확인을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아주 일찍 내원하는 경우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대개 한 3, 4개월 이전 시기의 아동은 거의 자는 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잠자고 있는 중에 재활 치료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경우에는 아동이 깨어있을 때 하기에는 거부감 때문에 울고 힘들어하고 할 수 있어서 자는 시간, 수면 시간을 이용해서 스트레칭 운동을 집중적으로 할 수 있도록 치료실에서도 가정에서도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를수록 좋고 원인에 따라 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내원하시는 게 좋습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의 경우에는 생후 3, 4개월이 지나면 아기가 깨어있는 시간이 늘고 못 가누는 힘이 올라오면서 치료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는 게 좋습니다. 발달성 측경 또는 자세성 측경의 경우에는 못 가누기 발달이 마무리되는 6, 7개월 시기까지 운동에 대한 효과가 좋고 이후에는 호전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 조기에 치료가 시작되는 것이 좋습니다. 경미한 정도의 사경 증상은 미용적인 측면 외에 심각한 문제를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고개 기울임을 보상하기 위해서 어깨나 골반이 틀어지고 추후에 이제 척추 측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천성 근성사경의 경우 영유아기에 재활치료를 하면서 완전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근육이 섬유화된 것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성장하는 과정에서 근육의 길이 성장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재발할 수 있습니다. 자세성 사경의 경우에도 양쪽 목 근육의 근력 차이가 없어졌다 하더라도 손 사용의 비대칭이 남아있을 경우에는 역시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종결을 고려하는 시기에는 이러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선천성 근성사경을 위주로 사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경은 진단이 아닌 증상이며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진단이자 치료의 시작입니다. 조기에 확인하고 치료하면 바른 자세를 가질 수 있으니 의심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진료를 받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